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21년 한 해 투자 어떻게 잘 진행하셨습니까? 예. 연초에는 2300, 코스피 지수가 2300으로 넘어간다, 250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말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보다는 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과거의 투자 방식이었다고 하면 올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마이너스가 됐던 한 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 이게 개인의 매매 원칙과 매매하고 있던 그런 기준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주식시장 자체라는 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서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더 활발히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그러한 수익을 배당이나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급등락하고 있는 주가만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것보다는 매매의 그런 정보, 소식, 그리고 이슈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저 집단 심리들에 반영을 해서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는 진짜 힘들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의 본질적인 움직임과 그 사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집중 투자보다는 최대한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분할 매수를 하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분할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매매의 기준이 되고 있는 날짜, 내가 그 기업을 어떻게 매매를 해왔느냐, 언제 매매를 해왔느냐, 그리고 그 다음번엔 또 언제 매매를 할까. 최대한 분산 투자와 최대한 분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방법이고, 분할 매매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잘 모르니까 현재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나눠서 매매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할 매매를 할 때 그 매매했던 날짜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 내가 어제 매매를 했어. 그럼 하루 전에 매매를 했고, 일주일 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는 하루 전에가 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매매하고 오늘 매매하면 그 매매했던 기간이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가 분할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눠서 쪼개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쪼개는 그 단위가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게 되면 그 변동하고 있는 변동 그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는 분할 매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매 적립식으로 매매를 한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매매를 한다.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비중과 투자 비중에 따라서도 가중치를 부여해서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매매를 한 지 얼마 안 된 거에는 매수하지 않는 가중치를 두고, 그리고 매매한 지 오래된 거에는 매수하는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매매를 한 날짜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을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일정 부분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분할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3개월에 한 번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매수를 할 때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보유 비중이 적고 매매한 지 오래된 종목일수록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보유 비중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전에 매매했던 것, 바로 하루 전에 매매했다고 바로 다음날 또 매매하진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매매를 한 기간에는 일정 기간은 매매를 하지 않도록 가중치를 오히려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그 기간에 따라서도 가중치를 역산으로도 주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는 거죠. 매매한 지 오래된 종목들, 예를 들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거래를 가장 안 했던 것, 가장 거래했던 기간이 늦었던 것이나 하위 뭐 10% 아니면 뭐 3개월 이상 된 것에는 뭐 가중치를 몇 점을 준다던가, 이렇게 초기에는 가중치를 역산으로 주긴 하지만 보유했던 종목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오래된 기간을 갖고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한다. 특별히 그 보유 비중이 낮아지지도 않고 평가 비중이 낮아지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분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매매를 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택한 종목은 꾸준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한 비중을 꾸준히 갖게 하고 싶어 하니까 오랫동안 얘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여기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근에 매매했던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가중치를 주고 매매가 오래된 것은 플러스적인 가중치를 주고 또 보유하고 있던 비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는 또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업을 매수할 거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매수할 거다라는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밸런싱하는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 비중, 그 다음에 평가 비중, 그리고 그 매매한 날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 다음 알아볼 거는 수익률과 손익금도 있어요. 손익금에 대한 가중치도 있고 최종 거래 금액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두루두루 말씀을 드릴 거지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제가 어떠한 가중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먼 것, 그리고 분할해서 최대한 매수를 하고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금을 제가 수익을 활동을 해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서 전체적인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과 개별 투자하고 있는 그 액수를 정하는 것. 자, 매수하고 있는 액수, 매도하고 있는 액수, 그것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개별 기업의 리밸런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는 것보다 그 가중치 안에서 얼마를 매수하고 얼마를 매도를 하는지를 구하는 값은 전체적인 비중을 따져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미숙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보유 비중이 적을수록 평가 비중이 적을수록 내가 매매한 지 오래됐을수록 최종 거래일이 오래됐을수록 수익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최종 거래 금액이 낮을수록 그리고 4주간 평균 등락률, 8주간 평균 등락률, 직전 대비 평균 등락률, 12주 대비 평균 등락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매주 종가를 다 적어야겠죠. 매주 주식의 가격을 다 일일이 종가 기준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거래를 했었는지, 얼마에 거래를 했었는지, 몇 주를 했는지, 평가 금액은 얼마인지, 수익금은 얼마인지 이것이 데이터화가 되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그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가중치 안에서 또 그 수익률과 투자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그 기록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하락했을 땐 매수하고 상승했을 때는 매도한다는 기준으로 그 안에서 가중치 값을 구하는 거죠.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조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서 소개를 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날짜에 따른 투자 비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익률입니다. 매수 매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종목은 베트남, 차이나 심천, 골프 테마, 생활 소비재, 기계 장비, 에너지 화학, 2차 전지 테마, LG그룹 펀더멘털, 글로벌 리튬, 지주회사, 대우조선해양, 빙그레, 한국전력, 한국토지신탁, 현대로템, TV홀딩스. 자,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매수를 했지만 올해도 또 매수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매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간은 짧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보유 비중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나 커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수하고 있는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서. 한꺼번에 얘가 보유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내가 이걸 산다고 해서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오를 거야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그걸 얼마큼 장담하느냐. 뭐 완벽한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대부분 다 불법인 겁니다. 예. 아니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감으로 때려 맞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통찰력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다 쏟아 부어서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느낌으로. 네.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애기가 손으로 찍는 그런 감이 아니라 여지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감이죠.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0년, 20년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 저도 저만의 감이 생겨서 투자를 한쪽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 투자자고 초보 투자자고 솔직히 다 몰라요. 투자를 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원래 그냥 내가 뭐 회사를 다닌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안정적으로 벌고는 싶어. 근데 은행 이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좀 해볼까? 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찍어야 돼요? 우리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으면 일정 비중 이중으로 투자를 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내가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대부분 평등하게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갔을 때 조금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차익을 실현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올 한 해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의 투자 방법에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산 투자 너무 많이 한다고 이거는 택도 없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어려운 2021년 한 해 난 부끄럽지 않게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구나. 적어도 분할 매매와 분산 투자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는 반도체 모두 투어 리츠 참 좋은 여행 하나솔루션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수익이 나서 매도한 것도 있고 손실이 났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는 어떻게 상승했다, 어떻게 하락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든 매도가 되었다. 그리고 매도한 가격은 요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자, 코스피는 2977.65, 코스닥은 1033.98, 전주 대비 2.64%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15%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배당락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배당을 더 많이 주니까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저는 누적 수익률이 13.84,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9%, 현금 비중은 24.33, 전주 대비 마이너스 2%, 하락한 만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2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20년 말 기준으로 저는 코스피는 20년 말 기준으로 3.6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0년 말 기준으로 6.77% 상승했고요. 저는 20년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4.81% 하락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기준이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금액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넣고 있어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수랑 비교하기에는 저의 수익률은 조금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코스피를 따라서 등락을 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투자했던 투자 기록이 좋진 않지만, 예. 근데 이상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매매했던 매매 그런 기록들을 보면 수익이 차익이 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거꾸로 미국 인버스는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하락했던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락한 것만큼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럼 이 하락했던 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한번 회전하는 그런 구간이 와야 조금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등락률은 조금 낮고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최근에 조금 마이너스가 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것에서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2022년 말에 또 올해와 또 내년에 또 기록이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투자를 하는데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좀 방법을 좀 찾고자 하겠습니다. 21년 한 해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원래는 진짜 따로 광고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꾸준히 올리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제 영상을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오만한 생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300분이라는 분이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계시고, 정말 물론 영상을 구독하셨던 분들 중에 지인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지인분들에게는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좀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는 정말 영상만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300분이나 됐다는 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이 기록을 남기고 제가 투자했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저의 또 수익률과 저의 투자 방식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투자함으로 인해서 노후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뭐 그러한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러한 바람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영상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2년 이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공부하고 또 설명하는 방식도 좀 배워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